였는데 자 어쨌든 감사원이 바로 이런 거를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이번 이 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국방부 전반에 대해서 이 전비 검열 뭐 이런 부분 다 준비 태세, 무기 관리 이런 부분에서 그 지금 근데 엉뚱한데 지금 힘을 쏟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저 서해 공무원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피격 사건, 그다음에 뭐 강제 북송 사건. 네. 또 뭐 이제 온갖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MBC도 감사한다라고 뭐 국민권익위 뭐 그런 데도 뭐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감사원이 사실은 정말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지 그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예. 그죠? 안 할 겁니다. 우선 대통령이 언급이 없었어요, 오늘 출근길에서.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강릉뿐입니까? 서울까지 불안에 떨었어요. 그 강릉 시민들이 올리는 SNS를 보고 어제 밤 12시 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게 뭐냐 이런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 사건을 잘 보면은 사건이 일어난 11시 45분경부터 아침 7시까지 저기 뭉갰거든요. 가만히 있자. 요즘 날리면이 아니라 어떨 땐 뭉개면으로도 들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뭉갰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일체 어떤 경보 발령이나 안내 방송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현장에는 미사일 전략 사령관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한테 이 오발 사고가 난 걸 보고했다고 돼 있거든요. 모든 설명이 거기서 끊겨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겨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 대응 사격이니까 실제 작전이거든요. 이것이 벌어진다면은 국방부와 합참의 전문 요원, 핵심 요원은 전부 정의치입니다. 퇴근 못 해요. 어디 이 상황에 술 먹으러 가. 이거 전부 다 상황 지키고 있었어야 되고요.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군사 재난 상황을 다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 부서기 때문에 오늘 밤에 군에서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기관리센터도 해당 부서는 전원대기입니다. 어디 퇴근을 합니까? 위기조치반 뭐 모니터링 뭐 이런 거 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확인을 하고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국방부 합참에는 보고를 했는데 컨트롤 타워에서 누가 이 보고를 받고 뭔 지시를 했다든가 또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하고 대비했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이틀이 다 지나가도록 지금 한마디도 없는 거거든. 제가 보기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정세가 엄중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응 작전을 하는 거 자기 집권해서 이런 대응 작전한 게 이제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면 당장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위기 조치반이 소집되든가 아니면은 비상 당직 라인들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퇴근한 지기자가 있으면은 바로 다시 출동을 해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위기조치 회의를 하고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했으며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쪽같이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7시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라진 지금 30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말이 없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엄중하다. 이거 모르는 국민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 근데 오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XX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이분은 선택적 기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삭제를 해버려. 이걸 딜레트를 자판을 누르나 봐 아예. 그럼 여기가 싹 비어져 이게. 그래가지고 말이 없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대한 일이고 이런 일이야말로 지금 아까 외국 반응도 얘기했지만은 국격 훼손이고 국익 침해잖아요. 이런 일이 바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신뢰도 자체도 떨어질 테고 뭐 좁게는 우리 무기에 대한 그런 신뢰도 지금 방산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이런 거 한 번씩 터져버리면 이거 사실 국익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조금 이해하기 그러니까 어려운 면이 합참에서 있고요. 합참에서 그 작전본부장하고 그 밑에 작전 부장이 나와서 브리핑한 게 다거든요. 그것도 느려 터져가지고 늦게 그냥 민기적 하다 나오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사건 발표를 먼저 한 거예요. 그저 1km 후방에 가서 떨어지고 추진체와 탄두는 분리돼 있었다. 탄두는 안 터졌다. 추진체만 터졌다. 이러면서 그걸 자기가 국방장관 합참의장한테 전화한 걸 취재해가지고 야당 의원이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이 백브리핑은 저기 뭐냐면은 사건의 그 간단한 이제 그 뒤에 개요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건 뭔가 국민들한테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줬는데 저기 그 작전의 실무적 얘기 외에는 지금 장관 합참의장과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 기능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고 보고가 됐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보고를 받아서도 제 생각에는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한 거예요. 이게 보고를 했으면은 아무 지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컨트롤 타워 단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안보실 이쪽 안보 라인 줄줄이 이거 문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실도 안보실장, 국방부, 안보실 국방부대로. 차장, 대통령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 이거 저 자리 지키고 있었는가도 이런 것부터 언론이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비서관이 있을 거고 위기관리센터장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 어디가 있었냐 이게 터질 때. 그리고 이런 재난이 없더라도 중요한 작전 사항이니까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아, 휴대폰은 켜놓고 언제든 보고받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서 그러니까 집에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게 외교 참사가 지금 국방 참사로 재현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면 이게 닮은 꼴이 뉴욕에서 이제 비속어 발언이 나와 국내 언론이 난리가 난 게 그날 9시가 좀 넘어서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첫 발언이 나가고 그다음에 MBC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9시 40분인가 그래요. 그리고 저기 조금 있다가 외신에서 이게 또 낮 시간대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현지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무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 물론 핑계는 많아요. 그때 행사가 몇 개 더 있었고 리셉션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취재한 거기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을 어제 취재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에 고문급 원로가 있대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뉴욕으로 전화를 해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심각한데 현지에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을 불러들였다는 거지. 그때부터 김은혜 홍보수석이 아주 개패듯 얻어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대통령실 구조가 심기를 어지럽히는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고 안 했다고 얻어맞지. 대응 잘못했다고 얻어맞지. 뭐라도 그날부터 김은혜 수석이 그날 밤 15시간 만에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사라져요. 며칠간. 얼마나 저기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 역할을 다 한 거거든요. 지금도 나오다 말다 그래요. 김은혜 수석 보기 힘들어요. 그 뉴욕 참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양상이 어쩌면은 그저께 밤에 똑같이 벌어진 거 아닐까? 이것이 저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컨트롤 타워가 이런 거를 하게 돼 있는 지기자들의 행동과 대통령의 근황이 전혀 안 나온다? 이거는 보고가 됐으면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걷어들일 수 없는 합리적 의심. 이거 작동 안 한 거다 이거. 완전히 작동 안 한 거다. 그 실무자들이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 내지 방기를 해버리는 게 상당히 심각한데. 큰일이네 진짜. 더구나 다른 분야다 보니까 안보 분야에서.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저기
어떤 중요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두들겨 팬 게 뭡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도 미사일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지난 정부의 안보에 대해 대응한 거 보고 역겹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북한이 약간의 행동만 보여도 무조건 NSC 상임위를 열고 약간 성능이 낮은 거를 발사하면 안보 점검 회의란 걸 열어가지고 했다고 얼마나 뿌려댔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억하기로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 또 이쪽에서도 대응을 한다, 예. 조치를 한다. 이거 갖고 우려먹은 게 얼마인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 아무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설명이 없어요. 때마침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아마도 국회 국방위가 이 문제로 분위기가 넘어갈 것 같아요. 서해 사건보다는 이게 너무 중대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벌써 그걸 낌새를 눈치챈 국민의힘 측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친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군대가 훈련 안 해서 요거라지 났다. 이렇게 이제 초치기가 들어간 거죠. 결국은 안보 문제가 어떻게 정쟁으로 왜곡되고 전락하는가가 요즘은 교과서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안보가 물론 정치 전반이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시궁창으로 가는 신호다 이게. 그리고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또 윤석열 정부 두들겨 팬다 정치 공세다 이러는데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새겨들어야 될 준엄한 경고인데 이런 것들 그 제대로 안 들으면 뭡니까? 속으로 그렇게 들을 거 아니야.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이 제 얘기 들으면 또 가르치려고 이 자식 봐라. 내가 너한테 배울 사람 같아 보이냐? 유튜브에서 니들끼리 떠들든 말든 난 모른다. 이런 식의 이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사는 터집니다. 제가 뉴욕 갔다 와서 윤 대통령 그 도어 스태핑 월요일 날 하는 거 보고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참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내가 여러 번 했다고. 근데 그때 외교 참사가 국방 버전으로 바뀐 거예요. 작동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컨트롤 타워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와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수습한 게 아니라 키워버렸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부의 아주 고약한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에요. 이거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통령 자체가 경청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성찰하는 리더십.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이 다 발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 정도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안 된 거 아니냐. 그것을 발휘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러고 참모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60분 얘기하면 59분을 지 혼자 떠드니 이게 되냐고 이게.